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도 법학 박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악플 이야기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배우 김수현 씨와 김세론 씨 사이에 일이 있잖아요. 네. 오늘 그 얘기를 직접 다루는 건 아니고 김세론 씨를 죽음으로 몰고 난 원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도를 넘은 악플, 악성 댓글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악성 댓글의 역사, 우리 사회에서 이 악성 댓글로 인한 연예인의 자살, 처음부터 지금까지 좀 밟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연예인 악플의 흑역사. 예. 사라져야 할 텐데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것들을 한번 과거부터 쭉 훑어보겠다. 그러면서 좀 반성해보자 이런 의미인데요. 일단 김세론 씨, 고 김세론 씨 참 아역 배우 출신으로 연기자라고 이미지 좋고 많은 사랑을 받다가 음주운전을 해서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었죠.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범죄고요. 옹호할 수 없습니다. 또 게다가 당시에 음주 추천까지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벌금 2천만 원 확정되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예. 하지만 그 후에도 계속 비난이 이어졌고요. 물론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니까 그만큼 비난도 더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없지 않죠. 하지만 정치인이나 연예인 중에서도 음주운전 정권을 쉽게 용서받고 활동에 전혀 지장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네. 그런데 김세론 씨는 처벌받은 후에 연기 복귀는 물론이고 심지어 아르바이트하는 사진 올렸다가도 엄청 비난받았습니다. 음주운전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한 겁니다. 처벌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자숙기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재기까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악플들이 쏟아진 거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예일대 교수죠. 나정호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아주 큰 잘못이다. 하지만 잘못을 했다고 해서 재기의 기회도 없이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는 아닌 것 같다. 네. 우리 사회의 모습이 마치 거대한 오징어 게임 같다라는 말도 했죠. 물론 뭐 악플만이 유일한 그 사망의 원인이다, 저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뭐 여러 가지 그 원인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복잡한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악플이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만은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족들에 따르면요, 무슨 일을 하든 계속해서 악플이 달렸다. 그래서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연기 복귀 의지가 강했고 또 우울증 치료도 받아왔는데요. 이제 결국 악플 앞에서 무너지고 만 거죠. 자, 그런데 김세론 씨 지인의 그 추모 게시물에도 이런 악플이 달렸어요. 추모 게시물에 달린 악플은 뭐예요? 말하는 싸가지. 내가 볼 땐 너도 곧 세상을 버릴 것 같다. 이렇게 지인에게까지 악플을 달았는데, 인간입니까? 이런 악플 다는 사람들? 김세론 씨 외에도 그동안 악플 피해자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네네. 거의 대부분 경찰로 가지 않고 끝나지만 다양한 범죄가 될 수 있어요.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네. 또 협박죄, 공갈죄,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네. 또 통매음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도 있고요. 또 민사 손해배상 책임까지 집니다.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2014년에 약 8,800여 건 입건됐고 6,200여 건 검거가 됐거든요. 네. 근데 10년 지난 2023년을 보니까 3배가 됐습니다. 입건 건수가 24,000여 건을 넘었고요. 검거도 2만 건 넘었습니다. 그냥 두면 계속 늘어날 겁니다. 자, 아무래도 연예인, 방송인, 정치인들의 피해가 집중되죠. 그렇긴 하죠. 물론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사이버 괴롭힘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특히나 최근에는 맘카페, 아파트나 동호회 단톡방 사건도 늘고 있고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런 경우에는 아무 관련도 없는 불특정 다수가 다 달려들지는 않잖아요. 반면 유명인들은 일단 보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보고 듣다 보니까 악플 다는 사람도 많죠. 제가 변호했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감독 사건에서도 악성 댓글이 무수하게 달렸습니다. 네. 심지어 온라인 기사 하나에만 수만 건의 악플이 달린 사건도 있거든요. 심각한 성적 모욕 그리고 가족 비하도 대단히 많았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걸 다 견뎌낸 게 어찌 보면 기적이에요. 물론 현재 법적 절차가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남 감독이 이런 말을 어제 남겼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은 강철이 아닙니다. 결국은 못 버팁니다. 제발 멈춰주길 바랍니다. 하하. 그리고 또 연예인이 아니지만 또 온 국민이 다 알고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좀 전문가들도 이제 사건을 많이 의뢰를 하는데요. 얘기 들어보면 이래요. 밤잠을 못 잔다. 그러니까 악플 사건을 의뢰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명예훼손 사건. 꼭 잡아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세상 모두가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참, 이런 이 악성 댓글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서 소송을 걸어서
이 처벌받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것 때문에 끙끙 앓다가 세상을 등진 사람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뭐 직접 협박 편지를 보내거나 뭐 언론에 허위 제보하거나 아니면 직접 집이나 방송국 앞에서 시위를 하거나 이렇게 괴롭혔지만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오프라인은 그쵸. 그런데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2007년에 있었던 가수 윤희 사망 사건을 최초의 온라인 악플로 인한 사망 사건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 가수 윤희 씨. 그렇습니다. 윤희는 중학교 때 전교회장을 할 정도로 모범생이었는데 예. 고등학교 때 아역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예, 예. 첫 드라마 배역이 심각한 공주병을 가진 학생 역할이었어요. 그 후에 여러 드라마와 예능에 나오면서도요. 주로 공주병, 뭐 깍쟁이, 학교폭력 가해자 이런 비호감 역할을 맡았는데 예. 특히 영화 세븐틴에서 비행 청소년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여전히 미성년자였던 윤희에게 엄청난 비난, 폭언, 욕설, 살해 협박이 쏟아졌고 네. 아니 무슨 배우가 연기하는 거하고 현실을 구분을 못 하나요? 2000년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리고 배우를 그만둔 다음에 오랜 공백 끝에 2003년에 22살 때 솔로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네.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 노래할 때는 격렬하게 이제 춤을 추다가 또 얘기할 때는 좀 다소곳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랬더니 가식적이다, 예쁜 척한다, 오버한다 이런 비난이 또 시작됐습니다. 아니 다소곳하게 말하면은 그게 가식적인 거고 오버하는 거고 참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네.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 큰 인기가 있었던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인기 투표를 했는데 네. 남성 게스트들이 한 표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거든요. 윤희 씨가. 네, 그랬더니 또 가식적인 공주병 연예인이다. 이런 악플이 달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해도 공주병 댓글로 도배가 되는 거예요. 자, 웃으면 가식적이라고 하고 울면 공주병이라고 하고 또 표정이 없으면 카메라 앞에서만 웃는 척한다고 하고 하여튼 뭘 하든 욕을 먹었습니다. 유명인도 연예인도 사람인데 그렇죠. 버티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집 음반 냈는데 반응이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안티들의 악플이 더 심해졌어요. 뮤직비디오 공개했는데 비난이 하도 커가지고 또 새로 찍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점점 이제 노출을 줄여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악플은 더 심해진 겁니다. 또 당시에 유행했던 싸이월드 있잖아요. 네. 미니홈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글을 썼어요. 제발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호속을 썼지만 인신공격성 악플로도 뒤덮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어머니랑 함께 출연했는데 네. 어머니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요? 윤희가 실제로는 열이 나이니까 오해 없이 지켜봐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가족에 대한 비방까지 더해집니다. 이제 어머니 욕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심각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렸고 2007년 3집 앨범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루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참 기막힌 일이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왜 뭐 멘탈 강하게 잡고 가야지 멘탈이 왜 이렇게 약해? 이거는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거든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 왜 이러는 거예요, 이 악플러들? 사실 뭐 본인의 뭐 외로움이나 괴로움이나 현실 불만이나 네. 뭐 열등감 등을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시 윤희 빈소에 조문을 간 연예인들까지도 비난받았거든요. 조문 간 사람들. 네, 왜 윤희 조문을 갔냐?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말도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08년 10월에는요. 배우 최진실 씨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2008년, 그게 벌써 2008년입니까? 네. 최진실 씨가 세상 떠난 게. 그때도 물론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가족들이 밝힌 결정적인 이유는 악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악플에 앞서가지고 한번 황색 언론 문제도 짚어봐야겠는데요. 예. 88년에 데뷔하자마자 슈퍼스타가 됐잖아요. 예. 근데 그 정도의 입지면 언론들이 심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유독 최진실 씨에게는 악질적인 기사가 많았습니다. 특히 스포츠 신문 연예 기사들이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목이 이래요. 최진실 임신 못한다. 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저는 이런 신문 제목이 났을 거라고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화면 유튜브에 실제 그 기사 사진을 캡처해 오셨네요. 네, 사진도 최진실 임신 못한다가 제목이고 밑에 최진실 씨 사진이 있어요. 일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요 이래요. 조성민 씨와 결혼했지만 활동이 너무 바빠서 임신할 틈이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또 최진실이 호텔을 자주 드나든다. 이것도 일면에 나왔어요. 네, 제목이 호텔을 드나든다예요. 네네. 근데 내용을 보면 뭐예요? 호텔에 있는 헬스장을 자주 다닌다. 이런 식이죠. 네. 황색 언론들. 그리고 또 루머도 많았는데요. 네.
근거 없는 열애설도 뭐 엄청 많았고 그뿐만 맞아요. 아니라 악덕 사채업자다, 유책 배우자다, 심지어 살인 교사범이다 이런 루머까지 있었는데요. 결국 이런 문화를 바꾸고 싶다면서 본인이 직접 최진실의 진실과 구라라는 프로그램 진행까지 맡았습니다. 참, 예. 하지만 2008년 9월에 예. 절친 개그우먼이죠. 정선희 씨의 남편 안재환 씨가 이제 숨졌는데 네. 그때 최진실이 안재환에게 수십억 빌려주고 그 돈 갚으라고 압박해서 자살한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루머가 유포됐습니다. 인터넷상에 유포됐어요. 당연히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당연히요. 여기 언급된 세 사람 모두 다 악플의 피해를 입은 건데요. 네. 제가 어제 정선희 씨에게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20년 지났는데 지금도 그때 그 일을 거론하면서 욕하는 악플이 달린답니다. 지금도 악플이 달린다. 네, 너 놀라운 때문에 일이죠. 죽었어. 너 네. 때문에 죽었어. 이런. 네, 이런 허위 댓글이 달리는 거죠. 예. 이런 거를 이런 가짜 뉴스를 기존 언론사가 만약 쓴 거라면은 뭔가 제도적인 걸 통해 가지고 제재를 가하고 정정을 시킬 수 있는데 이게 막 이 온라인상에 찌라시로 돈다거나 유튜버들이 그냥 막 쏟아낸다거나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최진실 씨는 10월 2일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그 후에 악성 루머 퍼뜨린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뭐 고인이 돌아올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 이 악플러가 이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니까 네. 이걸 보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진실 말해도 안 믿어주는구나.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 또한 요즘에 사이버 레카들도 늘고 있습니다. 예. 연예인, 유명인 가짜뉴스 만들거나 뭐 조회수 장사하는 사람들 큰돈 벌고 있어요. 네.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가수 종현, 뭐 설리, 구하라 그리고 또 최근에는 배우 이성균 씨도 역시 악성 댓글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렇죠. 이런 악플러들 처벌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누가 썼는지 잡을 수 있어요? 예, 잡을 수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에서 뭐 포털 뉴스나 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이제 댓글 다는 거 또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쓴 악플 다 찾을 수가 있고요. 법원이 영장을 내줍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닉네임으로 이렇게 다 쓰잖아요. 실명으로 네네네. 안 쓰고. 그쵸? 하지만 경찰이 이 신고가 들어오면은 다 그 네. 닉네임이 누군지를 밝혀낸다는 거군요. 그렇죠. 압수수색 통해서. 영장을 통해서 다 영장 찾고요. 통해서. 네네, 강제 수사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찾아서 누군지 확인해 보면 정말 놀라워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게 그 기사라든지 그 악플의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만 정말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많아요. 허허. 네, 그냥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악플 쓰고 처벌받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이 사람이 썼다고 하는. 우리 가족 중에도 많아요. 에? 가족 중에도 몰래 이거 썼다가 처벌받는 사람 많습니다. 무슨 가족이요? 우리들의 가족들이죠. 누군가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깝다. 그 정도로 가까운 데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입자 정보를 안 준다고 알려졌던 텔레그램도 얼마 전부터 다 주고 있고요. 또 구글 유튜브도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 줘요. 다 줘요, 네. 여러분. 네, 정책이 바뀌고 있어요. 범죄자 개인정보 지켜주다가 이거 비난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고요. 예. 길게 봐서 회사 이미지 또 한국 내 영업에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거고요. 또 미국에서 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예. 한국에서 얼굴 숨기고 있던 사이버 레카 신상 지금 알게 된 사례가 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절차가 이제 많이 알려졌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탈덕 수용소, 뻑가 이런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여러 얼굴 없는 사이버 레카들 이제 처벌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 얼마 전에 민희진 씨에게 악플 쓴 사람들이 민사소송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배상 판결 나왔다는 게 네. 뉴스가 나왔는데 근데 네네. 너무 액수가 좀 적은 거 아닌가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보다 10배, 100배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이 손해배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네네. 사실 형사재판 다음에 민사소송을 진행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적어도 수백만 원 정도 벌금형을 이제 받아서 벌금 낸 다음에 추가로 민사가 진행된 거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민사로는 네. 굉장히 금액이 적지만 이미 형사 소송도 같이 걸기 때문에 형사로 빨간 네. 줄도 가고 네. 거기에도 수백만 원도 내고 낸 다음이 이거군요. 네, 형사에서 합의했다면 여기까지 안 오니까요. 결국 댓글 하나 달았다가 벌금 내고 전과자가 되는 건데 이게 직장에서도 문제될 수 있고요. 예. 회사에서 또 가족들에게 알려지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중고등학생들 악플 때문에 수사받고 처벌받아가지고 교내 징계 회부됩니다. 입시에도 문제가 돼요. 네, 기록에 남아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표현의 자유 또 얘기하는 분들도 뭐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만 덜어 네. 있기도 해요. 그런데 뭐 당연히 표현의 자유 중요한 기본권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 근거 없이 비방하고 욕하고 공격하는 게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네. 사실 표현의 자유 들먹이면서 악플 쓰는 사람들이 정작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명예훼손죄, 모욕죄 구시대적이다, 폐지하자 이런 진보단체의 움직임도 있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처벌 규정이 있어도 이런데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벌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악플 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악플이 유지되도록 다른 사람이 보도록 계속해서 판을 깔고 유지하고 예. 운영하는
이런 온라인 사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회 상임위에서 이게 논의가 됩니다. 뭔가 더 강하게 이 어떤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 논의가 또 이렇게 흐지부지 되지 않고 이번엔 결실을 좀 맺어서 많은 이들의 귀한 인권을 네. 보호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악플 범죄입니다. 여기까지 탐정손소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조금만 더 러러러님이 5분만 더 만나요 그러셨는데 안 그래도 금요일 댓글쇼 넘기기 전에 오늘 우리 탐정손소 시간이 좀 짧아서 조금 못다한 이야기들 5분만 더 하려고 했어요. 러러러님. 일단 러러러님한테 커피 한 잔 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손소 변호사. 네. 예. 이제 오늘 이야기가 악플의 흑역사, 특히 연예인을 중심으로 어떤 악플들이 어떻게 어떤 연예인을 사지로 몰았는가 쭉 올라가다 보면 저는 최진실 씨부터라고 사실 제 기억 속엔 있었는데 그 앞에 가수 윤희 씨부터네요. 그렇죠. 네. 예. 그게 2007년인데 2007년이면은 근데 지금처럼 2007년 지금처럼 막 포털 사이트 이런 게 뭐 활성화되진 않았었을 텐데. 아니요, 그때도 활성화돼 있었어요. 활성화돼 있었나요? 그때도? 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플 뭐 댓글도 활발했고 그랬나요?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모바일이 활성화되진 않았죠. 아직은. 모바일이. 네, 근데 PC를 활용해가지고 뭐 인터넷 그때도 이미 뭐 고속인터넷 다 깔린 상황이니까. 네. 윤희 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최진실 씨. 네, 최진실 네, 씨 사채업자나 뭐 안재환 네. 씨가 죽은 게 당신 때문 아니지 이런 막 악플이나 헛소문, 네. 루머 이런 게 막 퍼져 나가면 이게 이제 하나하나 잡아고 그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걸 다 반박할 수도 없고 속이 터지는 거죠. 그리고 그 연예인이 그걸 가지고선 또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면 그 해명한 거 가지고 얘기가 더 커져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끙끙 앓고 가짜 뉴스들을 갖고 이러다가 결국은 목숨을 끊었던 최진실 씨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도 뭐 구하라 씨, 설리 씨, 네. 설리 씨 같은 경우도 참 안타까운 게 이제 그 연예인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공개 연애를 했죠. 그 다음부터 또 막 그 성적인 굉장한 악플들이 엄청나게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구하라 씨 역시 마찬가지고 네. 범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욕을 많이 먹고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견디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또 그 외에도 물론 아무런 잘못 없이 악플의 대상이 되어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범죄 수사 중이거나 또는 처벌 후에 이제 죗값을 치렀거나 또는 치르는 단계에서 이런 악플을 견디지 못하고 또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손 변호사님이 악플 소송도 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뭐 악플 소송을 위주로 하거나 또는 악플 소송을 뭐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뭐 친분이 있는 유명인들이 뭐 부탁을 하니까 왜냐하면 그런 유명인들 입장에서는 좀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좀 친분이 있고 또 관계가 있고 또 과거에 어떤 일들을 좀 함께 했을 때 더 좀 믿고 맡기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뭐 모른 척 넘어가 그냥 그냥 저러다 말겠지 이가 아니라 요새 보니까 추세가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악플 대응한다 이러면 욕을 더 먹었어요. 그리고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고 중립적이었거나 우호적인 네티즌들도 갑자기 좀 적대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막 응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극 대응을 하면은 팬들도 또 지지해주고 또 팬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더 좀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도 사람 나름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좀 호감형인 유명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욕을 더 먹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이 온라인 세상을 정화하는데 나서는 유명인들이 많아지고 소송이 엄청나게 요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결과 이 사람들 결국은 다 닉네임으로 쓰지 실명 안 쓰는데 이거 다 요새는 그냥 다 잡힌다면서요? 그렇죠. 네. 사람의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고소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닉네임을 쓰든 아니면 성명 불상으로 쓰든 뭐 상관없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물론 100% 다 확인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범죄가 명확하면 수사기관이 볼 때 이거는 범죄다라고 생각을 하면 영장을 다 받아요. 그래서 사이트 운영자를 통해서
신상 정보를 받습니다. 다 넘겨받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처벌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꼭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제 진보적인 단체 또는 진보적인 법학자, 시민단체에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중요하죠. 예, 중요는 하죠. 악플도 표현이다. 그리고 악플 잡다가 자칫 정상적인 표현까지 좀 억압한다라면서 형사 처벌하지 말자고 해요. 악플도? 네. 형사 처벌 아예 그 모욕죄를 없애자. 예. 그런 주장도 나옵니까? 이거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엔에서 그런 권고도 하고 또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국가도 대단히 많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그걸 없애면 악플 쓰라고 판 깔아주는 거라고 봐요.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악플을 써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신상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절차가 사라져버린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좀 돈 많이 받으세요. 누군지 확인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형사를 거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처벌의 위협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소리가 점점 좀 줄어들 거예요. 요새 상황들 보면서 특히 뭐 김세론 씨 사건이나 이런 거 보면서 더 처벌을 강화하자는 소리가 그 목소리가 높아지지 그냥 판 깔아줍시다 하는 목소리는 점점 좀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실제로 그래서 그 악플 소송을 하면서 뭐 좀 기억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까? 많죠. 예, 야, 이걸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되나 싶은데 한 10여 년 전에 한 유명 정치인의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해악이 컸다고 모두가 공감하는 사이트를 한번 털었습니다. 근데 유명인들의 경우에는 뭐 유명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만 공적인 인물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뭐 이것도 공인이냐 뭐 공무원이냐와 또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만 하여튼 공적인 인물의 경우에는 좀 참아야 되는 그 범위가 좀 넓어집니다. 근데 그런 걸 감안하고도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이거는 진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성적인 모욕과 이런 발언들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소를 했고 그중에 이제 그 찾아가지고 확인했더니 와 놀랍게도 굉장히 연령이 높고요. 70대 80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들이요? 그런 상스러운 말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공무원도 있고 퇴직 고위 공무원도 있고 놀랍게도 그 당시에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하던 강사도 있습니다. 아주 고상한. 근데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플을 썼어요. 이거 입에 못 담아. 이거 담으는 순간 이게 방송은 아니고 유튜브지만 굉장히 큰 무리가 생길 법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성적인 강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신체 부위를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그것도 끝없이 언급을 하면서 야 이게 도대체 가능한가? 그 진짜 이거는 무슨 아수라백작도 아니고 오프라인에서의 자신의 모습과 온라인에서의 모습이 완전 다른 거잖아. 이중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댓글 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의 신상을 아는 게 이제 더더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우리는 못 줍니다. 우리 회원들 거 못 줍니다. 이제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악플의 폐해가 워낙 크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커져서 다 내줍니다. 경찰이 달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처벌이 돼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네, 처벌 얘기하기 전에 이게 처벌이 당연히 이루어지는데 가끔 경찰에서 이 사람 좀 봐줍시다. 이 사람은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좀 넘어가고 다른 거에 집중하시죠. 왜 다른 건으로 하시죠. 요건 하나 좀 빼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경찰에서 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플이다 해가지고 이제 조사받으러 오라고 부른 거죠. 불렀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찾아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말기 암 환자인데 산소호흡기를 꽂고 집에서 악플을 썼어요?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핸드폰으로 악플을 씁니다. 아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그 아까운 시간을 왜 그렇게 버리셨을까 그분은? 아마 그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훨씬 더 다양하고 활발하게 썼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가끔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는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애의 글이 어린 아이의 글인 거예요. 학생의 글입니다. 그런데 학생한테 해가 갈까봐 부모가 내가 썼다 우기는 거예요. 나다. 아니 전화기가 애 전화기인데 어떻게 썼냐 그러니까 끝까지 우기는 거죠. 제가 그거 몰래 가서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거 적발되면요
별거 아닌 게 아니라 폐가 망신합니다. 빨간 줄이 일단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요. 예,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전과자 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과자가 되지 않고 좀 봐줄 만한 수위라 하더라도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하거든요. 네. 가서 교육 받아야 돼요. 악플 금지 교육 받아야 돼요. 가서.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엄마가 왜 자기가 뒤집어 쓰려고 했냐면 학생한테 요 기록이 남으면 이제 대학 입시, 네. 직장 이게 다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가끔 경찰이 뭐 건수가 많으니까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네. 이 사람은 본인이 정신이 좀 온전치 않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좀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좀 뺍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면은 와 너무 댓글이 논리정연해. 이거는 웬만한 변호사보다 더 글을 잘 썼습니다. 예. 근데 물론 그 내용은 완전히 악성이고 정말 아주 패드립이죠. 그런 것들을 쓰는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왜 그렇게 허비할까 참 싶은데요. 엄청 많아요. 자, 이제 뭐 금요일 댓글쇼로 넘겨야 되니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악플은 아유 그냥 한번 내가 배설하듯이 쓰고 확 아우 시원해 속 시원해. 저 사람 잘 나가는 거 기분 나빴는데 내가 한번 여기다가 내가 스트레스 한번 풀고 간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폐가 망신, 빨간 줄, 그리고 합의금 뭐 혹은 벌금 수백만 원. 이게 다 그렇죠. 따른다는 거. 예. 예,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의 느낌은 네. 악플 너무 세게 잡지 말자. 네. 악플 쓰게 만든 사람이 잘못이지 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도 보이는데 악플 쓰는 사람입니다. 악플을 쓰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할 이유가 없어요. 악플이 문제가 아니라 저게 더 문제다 이런 분들. 네. 근데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악플도 문제지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유튜브들이 요새는 또 네. 극성을 그렇죠. 사이버 레카라고 사이버 레카. 하잖아요. 예,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그들은 제재를 할 필터링을 할 곳이 없어요. 즉 신문, 방송 여기도 문제 많죠. 많은 데도 많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기는 방통위, 뭐 방심위 이런 곳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규제도 받습니다. 심의 라인 심의 절차도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그조차도 없어서 막 가짜 뉴스를 진짜인 양 막 말하는 게 뭐 연예 뉴스뿐이 아니에요. 막 돌아다니는 여러분 컨텐츠 중에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럼요. 네, 그런 것까지 다 확실하게 잡아야 되고 예. 악플을 쓰는 사람도 문제고 네. 그런 악플을 조장하는 사람도 문제고 예. 그런 악플이 달리도록 만들어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문제고 네. 그런 상황에서 악플 써가지고 본인의 어떤 열등감 해소하는 사람도 문제고 네. 이런 방송 보면서도 악플을 쓰는 사람은 더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런 거 이제 보시면서 특히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서 그게 다 맞는 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묘하게 뭔가를 섞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가짜 뉴스 컨텐츠 상당히 많다는 거 우리가 걸러내야 됩니다. 요거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악플을 잘 활용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세력을 구축해서 그 세력들 악플을 통해서 힘을 계속 모으거든요. 응징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고 김새로운 씨가 가져온 이제 화두죠.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를 가지고 악플의 흑역사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손 변호사하고 인사 나누고 계속 앉아 계셔야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리만 바꿔서. 여기 앉을까요 그냥? 금요일 댓글쇼방으로 넘길게요, 여러분. 금요일 댓글쇼방에서는 한 주간의 씨름들 이거 다 내려놓고 조금 편안하게 수다 떨고 가세요. 금요일 댓글쇼방으로 모이십시오. 저는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